오늘은 포기에 이르르는 병이라는 주제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기하는 건 습관입니다. 습관. 포기하는 건 병에 가까운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희망적인 관점으로 이 포기라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에 가깝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프로 포기자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 포기하곤 하는데요. 이 포기란 말이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 인생의 모든 것에는 동면에 앞과 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포기란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다른 관점으로 보면 뭔가 해보려고 시도를 많이 했다라는 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시도를 많이 할까요? 간단하죠. 잘 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강의 같은 것도 진짜로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상에서 하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아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뭔가 엄청난 성과를 냈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99%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신 분 중에서는 이거 완전 내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포기하는 그 확률을 99%에서 제가 0%로 만들어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고요. 60% 정도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60% 이하로 말씀 못 드리냐면 어차피 확실한 방법을 아무리 잘 알려드려도 본인이 해보려는 마음가짐이 안 갖춰져 있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다시 돌아와서 이 포기한다는 게 습관이고 병이라면 결과적으로는 이 원인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치병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다행이죠. 병이 나는 원인을 모르고 그리고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어서 이 불치병이란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 포기라는 단어는 어떤 경우에 나오는 거냐면요. 제가 온라인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에서 포기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겪게 됩니다. 이 온라인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어 올리는 일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야 잠재 고객을 설득하고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쪽 판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온라인이라는 게 어떤 설득 기술이 통하는 트렌드가 되게 비현실적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06년부터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했었어요. 이 당시에는 네이버 블로그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페이스북이 탁 나왔죠. 이때부터 SNS의 시작점이 되는 건데요. 이 이후에 페이스북이 효율이 매우 높은 광고 시스템을 런칭하면서 저도 온라인 광고를 집행을 많이 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 저물고 인스타그램이 올라갔을 때 인스타그램에서 브랜딩 목적으로 콘텐츠를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 다음엔 자사몰도 운영해보고 있고 현재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들도 운영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한 건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그 와중에 좀 집중적으로 끈덕지게 해온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단기간에 촘촘하게 꾸준하게 뭔가를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게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집중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띄엄띄엄이었어요. 물론 이걸 긴 기간으로 보면 블로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인스타그램이 됐든 놓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지만 아무래도 짧은 기간에 땅을 좁고 깊게 파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성과가 부족했겠죠. 그쵸? 그래서 남들이 이거 해서 돈 벌었다. 누구는 인스타에서 돈 벌었다. 블로그가 원래는 레드오션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유튜브로 빠져나가고 인스타로 빠져나가서 블로그가 다시 블루오션이 됐다. 라고 해서 돈 벌었다. 이런 콘텐츠나 광고 같은 게 엄청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자극을 한순간에 받아서 이렇게 확 불타오르다가 몇 주 지나지 않아 피시식 하면서 사그라드는 이런 것들을 되게 무한 반복했었어요.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제가 지금은 꾸준히 해내기 어렵다는 유튜브 쇼츠 영상을 100일 가까이 만들어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눈이 동그래지면서 정말? 이라는 표정을 지을 겁니다. 이 보면 제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관리자 화면에 통계치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것도. 제가 인정을 했어요. 나는 원시 인간의 본능을 벗어나지 못한 비이성적인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5년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내 머리 안에 있는 이 뇌는 원시 시대에서 멈췄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나는 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NPC다 라는 생각을 장착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NPC는 게임 안에, 특히 RPG 게임 안에 보통 플레이어가 주인공으로 활동할 때 고정적으로 세팅된 위치에 서서 퀘스트를 할당해 주거나 아니면 아이템을 거래하거나 어떤 특정한 임무가 부여된 채 그것만 반복 행동하는 존재를 NPC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동기부여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너는 NPC로 살지 마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NPC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과 나는 NPC다라는 생각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먼저 나는 달라는 내가 주인공이라는 의식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다. 하지만 NPC는 나는 기계다라는 의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주인공 의식을 왜 경계하느냐면요. 아직 성과를 내기 전에 인간이 주인공 의식을 가지면 이 자의식 과잉이라는 부작용을 앓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뛰어난 인간이 아닌 이상 우린 보통 평범함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자의식 과잉에 빠지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면 남의 성과를 폄훼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마인드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완벽주의에 빠져서 머릿속으로 전략만 따지다가 평생 행동 레벨 1에서만 머무른 채 성과 없이 끝나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부작용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인공이니까 성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큰 실패 없이. 그래서 완벽주의에 빠지기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생활을 최소 10년 이상 해봤는데 이건 제가 단언컨대 무조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함정을 작년 이맘때에 깨우치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NPC다. 나는 엉덩이가 무거운 인간이고 한번 프로그램이 세팅되면 목표치에 다다를 때까지 밀고 나가는 기계다. 그 기계처럼 반복 작업을 한다. 즉 나는 실행을 하는 존재다 라는 걸로 뇌에 프로그래밍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 주장을 들으면 생성형 AI 때문에 반복 작업하는 인간은 모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말이 넘쳐나는데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는 일리 있는 비판이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 비판은 기본적인 레벨이 높은 사람한테만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죠. 누군가는 똑같은 챗GPT 생성형 AI를 두고 단순 검색 머신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논문 수준의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꾼으로 쓴다. 즉 생성형 AI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어떤 레벨에 있는 사람이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효용성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략적인 수립이 가능하고 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도구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그럴듯한 성과가 부족한 그러니까 실행 부족으로 성장 궤도에 올라타지 못하고 전략을 위한 실행을 꾸준히 할 수 없는 인간한테는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지식 과부하만 익힐 뿐이에요. 그리고 지식이 가진 가치에 인플레이션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어서 올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무명의 사업가들을 위해 먼저 이런 개삽질을 10수년 넘게 해본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도 포기를 많이 했을 텐데 그렇게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건 절대로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게으른 건 인간 형태를 가진 우리 NPC들의 공통 특성인 거거든요. 원시두뇌는 생존을 위해서 쉬는 게 디폴트입니다. 근데 우리는 NPC인데 주인공병에 빠진 거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는 바람에 나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망상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걸 죄악시하죠. 근데 말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NPC는 이 지속적인 외적 동기부여 없이는 애초에 뭔가를 꾸준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게으르다고 나태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이 외적 동기부여가 뭐냐면요, 돈이 벌린다라거나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또는 명예가 생긴다, 이런 도파민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외적 동기부여입니다. 여러분 보통 쇼츠나 유튜브 왜 하시죠? 아니면 블로그를 왜 하려고 하죠? 이걸 해서 잘 되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벌리는 구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외적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되면서 이게 휘발유 같은 연료 역할을 하는 거죠. 당신이라는 엔진이 팽팽팽 돌아갈 수 있는 것인데 처음부터 그게 되나요? 엔진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세팅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같은 NPC들은 보통 이 기간을 거의 버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을 버티는 힘은 내적 동기부여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적 동기라는 건 뭐 열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주체의식,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는
나는 그냥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다. 이런 의식을 스스로가 주입할 수 있어야 이 꾸준히라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아시죠? 쉬는 시간에 다른 애들은 다 뻗어 있을 때 이렇게 혼자 남아서 공부하는 다른 이 많은 학생들은 이 친구를 이해 못 하겠죠. 저도 학창 시절 때는 때려 죽여도 못 하겠더라고요. 여튼 이런 친구들이 스스로 내적 동기를 부여해 가면서 공부 엔진이 돌아가기 전까지 스스로 자가 발전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이런 친구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주인공 의식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평범한 우리는 외적 동기 부여 구조가 안착되기 전에, 그러니까 막 뭔가를 했을 때 돈이 벌리는 이 돌아가는 구조가 안착되기 전에 강제적으로 꾸준히 실행되는 시스템에 본인을 태워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쇼츠를 100일 동안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솔직히 톡 까놓고 말씀드리자면 저도 만들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쇼츠를 만드는 일이 제 생계에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꽉 물고 반복 작업을 버텨내는 것뿐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애진작 포기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번 번아웃을 세게 맞기도 했습니다. 번아웃을 세게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설계를 즐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번아웃을 맞고 이건 좀 시스템적으로 내가 뭔가 반강제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이겁니다. 콘텐츠 제작 활동을 꾸준히 하고 싶어하는 NPC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과 일정 시간에 모여서 각자 할 일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가 제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슨한 연대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이게 왜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냐면 한 공간에 여러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바라보면 인정받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도 들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만일에 이탈을 해버렸어. 그럼 나를 봐왔던 사람들한테 에이 저 포기자 이런 게 듣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돌아간다면 혼자 했을 때는 3일 만에 포기했을 일을 일주일 하게 될 것 같고요. 또는 한 달 하다가 말았을 일을 2달, 3달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상하는 기간보다 더 길어지고, 그리고 이런 기간들이 누적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행동 근육이 빵빵해질 거라고 예측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 카페에서 쇼츠 콘텐츠 영상을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볼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공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날 총 1분, 2분, 셋, 넷, 다, 7분이 들어오셨고요. 원래는 10명의 멤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이 온라인 콘텐츠 공방은 금년 11월 말에 한 일주일 정도 시범 운영을 했었고요. 12월부터는 정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10명이니까 저 빼고는 총 9명의 공방 멤버들이 평일 밤 10시에 매일 모이고요. 모인다는 게 로그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정까지 각자 콘텐츠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콘텐츠 만드는 행위를 매일 평일 반복한다는 겁니다. 뭐 쇼츠를 만들거나 어떤 분은 블로그를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카페에 글쓰기 같은 것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할 때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여기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아는 분야라면 모두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활동할 때 고민이 있는 분들은 제가 경험한 바가 있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이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고민스러운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만든 콘텐츠가 제대로 된 걸까? 그냥 생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고 멋져 보이는 거지 실제로 타인의 눈에서 봤을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진짜 제대로 잘 만들어진 게 맞는가? 라는 감을 잡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혼자 할 때 말이죠. 그래서 공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본인이 만든 컨텐츠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을 때는 보여주고 공유하고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방에 참여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좋겠지만 저 역시 이 느슨해질 수 있는 텐션을 부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기본적인 의지가 있고 지능도 높은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혼자 애쓰다가 포기하는 수순은 밟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제가 말씀드릴 이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스스로 함께 활동할 사람을 모아서 꾸준한 시스템을 운영하겠죠. 직접. 그리고 2번째는 이미 만들어져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1번을 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2번도 하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요. 만일에 1번을 선택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할 겁니다. 이 험한 온라인판에서 생존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같은 무명의 사업가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길이지만 이뤄낸다면 매우 짜릿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미 만들어져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 즉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 공방 시스템을 이용하고 싶다, 이런 선택을 한다면 제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이 글의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저희 카페로 연결되는 칼럼 글인데요.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쇼츠 만드는 활동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담겨 있긴 하지만 실제로 공방에 와서 각자가 원하는 콘텐츠 생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정독하시고 댓글도 읽으시면서 이런 정도의 각오를 가진 사람이 공방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구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서 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나 받아주진 않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행동을 강제로 끌어들이는 걸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건 가짜 마인드라서 그래요. 본인이 직접 하려는 진짜 의지가 없으면 백날 첫날 엉덩이를 밀어 올려줘도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같이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찐심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자신 없는 분만 받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콘텐츠 활동을 할 때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의 온라인 사업에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업가 런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